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김정현입니다. 자, 이제 스톱워치를 이제 누르고 제가요 얼마 전에 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아빠와 딸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얘가 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이러고 있지 지금. 그래? 응. 밥 먹었어? 응. 뭐 먹었어? 밥이 어떻게 만들려고? 밥 없어? 밥 먹었어? 아빠, 샤이 왜 떨어졌어? 나네? 차에 사과. 아니, 샤이 왜 떨어졌냐고? 뭐가 떨어졌냐고? 아니, 샤이. 사? 앞을 왜못 달려? 아니, 마이크를 왜못 달리냐고? 그럼 더 크게? 귀를 뚫어. 다시 한번 얘기해줘봐. 왜 샤이 더 떨어졌죠? 쌀이 왜 떨어졌냐고? 응. 쌀이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시켰어 쌀을. 근데? 샤이 안 떨어지게 해야지. 알았어. 다음부터는 쌀이 안 떨어지게 아빠가 잘 준비해 놓을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정말 여기 있는 것 같이 딸 바보가 안 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이제 한번 준비를 했고 이걸 보면서 나도 저 4살 때는 우리 아빠도 저렇게 나를 이렇게 귀여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를 좀 소개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술 전공을 했어요. 미술 전공을 해서 서울예술고등학교와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또 동대학원을 이제 동영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대학원 후배가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이기분이라는 분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2살 터울인 2 아들을 데리고 저는 이제 미술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미술을 가르치고 저희 신랑은 건축가 전공을 해서 또 삼성 대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우리 저는 정말 대학원 후배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줘요. 결혼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아메이라는 선물을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IMF 직후였어요. 그래서 나라도 솔직히 그냥 망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직장도 평생 개념이라는 이제 그 개념이 없어지고 이제는 나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정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 없구나 하면서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그렇게 아메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콧등으로도 안 듣고 했던 아메가 이때는 저한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98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렇게 뒤에 보이는 게 저의 소박한 홈샵이었어요. 저 밑에는 아메이를 한번 공부해보겠다고 그 자료고 98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6살, 4살이었어요. 6살, 4살인데 지금 우리 6살 아이가 95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살일까요? 만으로 30이고 얘가 31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2의 아메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32의 아메를 시작했을 때 정말 그때는 나라도 또 직장도 그 어느 것도 정말 안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안하다 했던 시기였는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 아들이 제 나이 정도 나이가 된 지금 여러분 아까 04년생이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저희 때는요 그래도 대학을 나오면 그래도 어디라도 좀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좋은 데 나오면 무언가가 좀 약간 안전한 보험장치 같은 게 또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대학을 나와도 점점점 서울대 나와도 점점점 그리고 지금 나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더 힘들어지고 더 막막해지고 더 답이 없어지고 뭔가가 아주 깝깝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요즘에 많이들 하시죠.
그 여러 개 중에 여러분 연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금으로 인해서 좀 약간 안정감이 있으신가요? 다들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제가 우리 아들이 95년생이기 때문에 95년생이 앞으로 받을 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귀가 더 와닿더라고요. 한번 여러분한테도 두 보여드릴게요. 번째 모닝은 국민연금 수령액 실화. 사실 뭐 국민연금 수령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말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대체 수령액이 얼마나 되길래 지금 네. 마지막에 10원이요?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네. 국회 보건복지 소속 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요. 수급 개시 연령이 되는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금액을 봤더니 304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보험료율 9%, 또 소득 대체율 40%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월 3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노후에 어느 정도 좀 부족함 없이 쓸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충격적인 네. 결과 이거는 뭐 다른 그거보다는 현저히 낮은 이거 수가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받는 304만 원이면 충분하다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미래에 받게 되는 304만 원이니까 화폐 가치가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요, 304만 원이 아니고요, 80만 2천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정보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노후 기준 최소 생활비가 있습니다. 이게 136만 1천 원이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최소 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이죠. 문제는 수령액이 계속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1995년생이 7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더 적어집니다. 67만 5천 원, 또 85세인 2080년에는 56만 9천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떠셔요? 정말 저희 아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와 세상에 지금 이 아이가 2060년도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와 이 아이들한테는 그 어느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이 시대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 한번 보실까요? 세계 OECD 주요국의 노인 빈곤율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옆에 이렇게 좀 보시면요 노인 1인당 최저 생계비가 124만 원이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아프면 안 돼. 질병 없이 필요한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금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겠어요. 이제 뭐라 그래요? 용돈 정도?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이 50세도 안 돼요. 49.3세고요. 그리고요, 만 60세 정년 퇴직 비율이 9.6%예요. 그 전에 이미 다 끝나고요. 그래서 정말 노년의 삶의 질이 자꾸 추락을 하고 근데 생존을 위해서 은퇴하기는 힘들고 근데 은퇴하기 싫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퇴직 평균 연령이 49.3세. 정말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지금 적나라하게 한번 내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자산이 필요한데요. 저희 신랑이 내년이면 환갑이 돼요. 저도 환갑이 되면 왜 환갑잔치를 했을까요? 이제 그러고서는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살아도 정말 대단하신 것이다 해가지고 환갑잔치를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청년이죠. 청년. 자,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는 정말 아직도 멀쩡하게 저도 요즘에요 70대이신 분을 만나도 완전히 청년이시거든요. 근데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퇴직은 49.3세하고 그러면요 내가 평균 수명의 거의 반은 무소득으로 살아야 되는 기간인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죠. 근데 우리는 원하죠. 근데 나이가 들을수록 체력적인 한계가 오면서 근데 또 경제적인 거는 더 필요하고 내 노동력은 떨어지고 그럼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금세 받는 그 소득을 뭐라 그래요?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노동소득.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원해요? 자, 이
이제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만든 이 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쭉 따박따박 매달매달 계속,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도 아이한테 상속시킬 수 있는 자산, 이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산하면은 우리 거 같아요? 저도 자산하면은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만의 자기네끼리의 이 리그를 만드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하고도 정말 우리도 자산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김희주 교수님 파워업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 아우비전, 컴패션, 아우비전 이렇게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아메이 이름 우리가 저절로 박수가 쳐지죠. 처음 오신 분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좀 있으면 그분이 더 열렬하게 치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투자와 노력과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이 아메이 회사입니다. 정말 제조 회사인데 글로벌 항상 부동의 1위죠.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보시는 여러 가지를 아메이가 지금 매번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 직접 판매 협회에서 우리가 매해 1에서 100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랭킹 이제 그 사이트인데요. 글로벌 100을 한번 쳐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순위가 나와요. 자, 맨 1위가 어디예요? 아메이. 맞아요. 이 수익률을 보세요.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코웨이가 있고 또 에코리가 있죠. 근데 한번 이 수익률 한번 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네. 자, 이렇게 저희 글로벌 100에 쳐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아메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런지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쓰는 거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밤새 얼마든지 잠깐 일어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평생 소비자예요. 어차피
생필품을 써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아까 어떻게 하면 되지? 나도 자산가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아메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생필품을 쓰셨어요. 어디서? 이마트, 저마트, 그마트 이렇게 편의점에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냥 아메이를 한번 마트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브랜드를 체인지하고 마트를 한번 바꿔보면 내가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자, 여기서 보세요. 일반 제품은요, 자, 제조를 해서 인정해서 만들어서 또 이렇게 모델을 써서 광고를 하고 이제 총판도매 소매를 하거나 아니면 대형 할인마트나 아니면 온라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쓰죠. 지출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아메이는요, 직접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항상 강조해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시는 다른 타 다단계는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통회사예요. 근데 저희는 제조회사입니다. 직접 제조를 해서요, 회원제로 직거래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유통비를 지불을 어떻게 이거를 안 하고 이제 소비자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유통비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다 지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과정을 우리 소비자한테 되돌려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기존 생필품을 우리는 소비가 그냥 지출로 끝났죠. 그런데 마트를 아메이로 바꾸면 소비가 수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쓰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럼 3개월 안에 쓰던 제품도 언제든지 교환 환불을 되면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고요. 마음에 들면 입 딱 다물고 혼자 쓰면 소비자 써봤는데 와, 주부습진. 저는 주부습진이 없었지만 저희 이모니들이 주부습진이 좀 심했었어요. 피부가 고와요. 그래서 주부습진이 있었는데 아메이 퐁퐁 디지드랍스로 바꾸고 나서 정말 감쪽같이 없어지고, 서부터 시작해서 치약? 다른 데 치약을 썼을 때는 치약 방금 하고 귀 먹을 때는 뜨뜨름하고 밥맛도 잘 몰랐는데 아메이 치약으로 바꾸고 써보니까 귤이 귤맛이 느껴지고 뜨뜻하지가 않고 밥은 밥대로 밥맛이 그대로 느껴지네. 와, 신기하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또 주부습들로 고민하는 분한테 입 땀을 떡 다물고 있겠어요? 그래도 너무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알려주겠죠. 그러면 나는 그냥 사업자예요. 소비자 사업자는 내가 입을 닫느냐 입을 오픈하느냐 이거 차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는 세일즈가 싫어하는데 여러분, 세일즈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는 언제까지 물건을 팔겠냐고요. 자, 세일즈도 하지만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마트를 바꾸면 내가 자산가가 될 수 있어. 여태까지 그냥 뿌려둔 돈은 내가 소득으로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정보를 전달하면 되고요.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 그래서 리스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타임은 내가 본업은 있지만 이 본업이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러면 차근차근 옆에서 사이드 잡으로 준비를 해서, 저희도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한계가 됐을 때, 본업이 한계가 왔을 때 얼마든지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지혜롭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정말 학력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모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남녀노소 다 필요 없어요. 어떤 것만 필요하냐면요,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내 땀과 내 노력을 통해서 성실하게 꾸준히 할 마음이 있어서 내 삶의 자유를 찾고 싶다, 내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요걸 볼게요. PB, BB. 여러분들이 카탈로그 이렇게 보시면요, 가격이 있고 PB, BB가 써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PB, 포인트 밸류라고 하는데 각 제품에 부여된 점수로 자격과 보너스 레벨을 결정하는 수치고요. 그 다음에 BB, 비즈니스 볼륨이라고 그래서 각 제품에 부여된 점수로 보너스 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박입니다. 이 BB, 비즈니스 볼륨. 왜? 계속 아까 저희 아들도 300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아들이 그때 2060년도가 되면 300만 원 가치,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원래 화폐는 가치가 떨어져요. 거기에 맞춰서 아메이는요,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이렇게 비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너스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저 때는 1대1이었어요.
근데 이제 1대 8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알았어. 회사도 괜찮고 아주 훌륭하고 전 세계 글로벌 1위고 그 다음에 제품도 좋아.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나도 자산가가 되고 싶은데 그 수익 구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A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의 이곳에 한번 와서 한번 들어봐라고 초대하신 분을 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C, D는 여러분의 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자,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저 아까 처음 오셨어.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네네네네. 자, 우리 B, 본인이 B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누가 똑같이 20만 점, 아메는요 20만 점을 쓰면은 캐시백을 해준대요.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보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피라미드예요. 자, 피라미드인데 자, 여기서 봐요. 똑같이 20만 점 썼을 때 누가 캐시백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셔도 되고요. 자, A가 가장 많이 받을 것 같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심증은 A죠. 물증은 없지만 자꾸 물어보는 게 그래서 우리 싫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싫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걸 물어보면요, 제 친구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되게 우아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윗대가리가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대가리가 많이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똑같이 20만 점 썼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아메이는요 희한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20만 점서부터는 캐시백을 해주는데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아래서부터 캐시백을 해주고 남으면 위로 올라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전체가 얼마예요? 80만 점. 자, 80만 점에서 자, 80만 점 이렇게 보면은 6%입니다. 120은 9%니까 그 사이니까 6% 하면은 80만 점에 6%는 48,000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48,000원을 A, B, C, D가 이제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자, A는 얼마를 가져가냐? 아까 이렇게 보면은 저기서 60만 점에서 우리가 여기 보죠. B, C, D가 20, 20, 20 세 분이죠. 자, 그러면은 몇 만점이에요? 60만 점. 그러면 얼마예요? 36,000원. 그러면 전체 48,000원에서 이 아래 BCD를 빼고 남으면 A한테 가겠죠. 자, 그러면 A가 얼마예요? 12,000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가 변동률이 있다고 그랬죠. 1.78을 곱해요. 그럼 얼마가 돼요? 21,360원. 여러분, 나 그냥 필요한 생필품 20만 원 샀을 뿐인데 2만 원을 돌려주는 거는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이마트 저마트 부지런히 여러분 기름기 까내면서 여러분 노동력을 하면서 카트에 애들 태워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통장에? 근데 아메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나 B가 궁금하잖아요. 자, B는 어떡할까요? B도 이 C, D를 빼고 남으면 B한테 가겠죠. 그러면 이분이 60만 점에 6% 36,000원에서 20만 점 C, D 빼고 남으면 나한테는 24,000원이 들어옵니다. 거기 1.78을 곱하면 얼마예요? 42,720원. 나한테 여기 자꾸 와서 들어봐 하는 친구가 왜 나보다 더 조금 받지? 보면은 윗대가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중간 대가리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받지? 왜 그럴까요? 아메는요 너무나도 정말 저는 이것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수입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노력순이지 선착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는 그냥 예전 거야. 그래 좋은 건 아니야. 제품도 좋지. 그런데 그 너무 오래됐어. 우리가 지금 신생이야. 그러면 지금 들어와야 돼. 여러분 지금 들어와서 수익이 좋다고 그러는 거는 그러면 남 입고 들어오신 분은 그 밑에 그분은 어떤 거야?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되면 저는 먹튀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언제 시작하더라도 내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캐시백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더 많은 6분한테 한번 광고를 해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우리 신랑 이기번 리더님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보시고 자,
코를 대보세요. 숨을 쉬죠.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성분한테 내가 아메이 생필품을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 맞잖아요. 9만 원 내서 2,700원 하면 나는 얼마? 16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하죠. 나 그러면 네 분한테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 이하의 6분 중에 한 분씩이 다 네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분들도 다 똑같이 20만 점 썼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가 120만 점이고 또 그러면 또 나는 이분들 한 그룹이 모두 100만 점 그룹이에요. 20만 점이 나 포함 5명이니까 그 6그룹이니까 곱해서 빼보면 57만 원이 들어오고 거기 1.78을 곱하면 나는 101만 4,6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딴 데 가는 사이에 100만 원이 넘어갔죠? 자, 근데 여기서요. 아메에서 또 돈을 준대요. 뭐냐면 브론즈라는 핀인데요. 내가 15% 이상, 400만 점 이상이 되고 세 그룹이 6% 이상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30%를 더 준대요. 그럼 곱하기 얼마요? 나는 해보면은 131만 8,980원을 받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네 분이 또 두 분한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6사람, 4사람, 2사람 점차 사람은 좁아지는데 매출은 더 커지고 보너스가 많아져요. 이게 정말 대단한 수익 구조고 이거 갖고 에디슨 마케팅상을 탔어요. 왜? 더 많은 사람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겠죠. 우리는 숫자를 6명, 4명, 2명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분들도 똑같이 20만 점 썼다고 가정을 하면요. 전체가 1,580만 점이고 그 다음에 요 한 그룹이 12%에 260만 PB.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331만 8천원에서 이거 빼보면은 나는 144만 6천원이 들어와서 257만 3,880원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브론즈 핀이 있었죠. 브론즈 핀 30%를 더 주고요. 그 다음에 1,500만 점이 넘으면 3%를 더 준다는 게 있어요. 이걸 다 해보면 나는 418만 9천원. 와, 대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아메이가 한 달 매출액이 아까 1,000만 점이 넘어가면 이제 핀이 이름이 있어요. 실버 프로듀서, 은을 캐는 사람. 그래서 SP, 그 다음에 GP는 SP, 1,000만 포인트를 달성하고 그 1년 안에 3번을 하시는 분은 GP. 자, 이 정도 되면요. 한 달에 한 15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플래티늄, PT는 뭐냐면요. 아까 1,000만 포인트를 6번을 하는데 그 중에 3번을 연속 달성을 한다. 이런 조건하에 되시면 이때부터 정식 사업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연봉이 한 2,500에서 한 3,600 정도 되고 FPT가 뭐냐면요. F, 1년 내내 1,000만 포인트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연봉이 4,000에서 6,000만 원 정도 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봉 얘기하는 거는 세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메에서 플래티늄이 되면 정식 사업자로 인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자, 수입의 가치를 한번 해볼게요. 평균적으로 연봉이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금리 2%를 한번 생각해서 보면은 여러분 저는 우리가 플래티늄이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25억 원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한번 볼게요. 월 한 344만 원을 버는 직장인, 한 5천만 원 정도 버는 직장인들 요 정도 보면요. 한 차장급 정도 된대요. 자, 차장 되시려면은 한 얼마쯤 걸려요? 빨리 된다고 해도 15년? 다들 방언을 하시는데 15년에서 20년 걸리죠? 네, 뭐 직장마다 다르기는 조금 하지만 어쨌든 플래티늄 되는 것보다는 길어요. 저 플래티늄은요 98년도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1년 만에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열심히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에서 아무리 못해서 3년 안에는 다 플래티늄 가세요. 차장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쪽은 평생 인생 수입이 마르지 않는 통장이고요. 저쪽은 어때요? 그 차장님은 그때 받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해야 되냐, 시간과 맞바꾸는 수입으로 내가 계속 근근하게 살 것이냐, 이걸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플래티늄이 되고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으니 나를 이제 믿고 같이 시작하시는 파트너 리더님을 2분을 플래티늄이 됐다 하면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분을 하게 되면 에메랄드, 6분을 하면은 우리가 항상 많이 듣고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파이어는요, 자, 한 5천에서 8천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한 자산 가치가 35억 원 정도. 자, 그 다음에 에메랄드 정도 되면은 연봉 한 7천에서 1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한 50억 원 정도.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연봉이 되고요. 예금 자산 가치가 언제? 9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형의 자산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유형의 자산은요, 언제든지 변동이 너무 커요. 하지만 무형의 자산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고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눈꺼풀이 그물그물한 것 같아가지고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 수입의 특징은, 자, 1번 시작! 자녀에게 상속되는 자산소득. 2번 인플레 걱정 없는 물가 연동 소득. 3번 수입에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소득. 4번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 수입의 역전. 5번 평생 사업, 평생 현역. 6번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가능한 다양한 보상. 7번 헬핑 피플을 통한 성공으로 나누는 실천. 8번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를 무대로 사업한다. 네, 자, 이렇게 아메이의 수입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특별한 여행이라는 게 나오죠. 특별한 여행, 행복한 여행. 저는요, 솔직히 처음에는요, 다 좋은데, 나 그냥 가족끼리 그냥 친한 몇 명이랑 같이 이렇게 떼거지로 무더기로 가는 거 저렇게 여행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몰랐잖아요. 내 돈으로 가는 여행은 어쨌든 갔다 오면 점점 기분이 안 좋아. 카드값이 이제 오면서. 그런데 내 돈으로 안 가고 더군다나 누구랑 가고 어디를 어떻게 가느냐에서 여행지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걸 알았어요. 왜 여행이 집이 편하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 내 돈 주고 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때요? 내 돈 주고 가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에 돈을 아끼죠. 그러니 그게 여행이 여행답겠냐고요. 저희 여행은 왜 특별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메이만의 독보적인 여행 스케일이 있습니다. 저는요, 아메이 아니었으면 전 세계 못 타요. 여러분은 전 세계 타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전 세계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평균 리더십 세미나가 1차에서 한 8차수까지 돼요. 비행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일반 호텔이 아니라 5성급 이상의 호텔을 이용을 하고요. 저는 또 완전히 한식파예요. 그래서 김치 없으면 못 사는데, 여러분 여행지 가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이게 입맛에 안 맞으면, 근데 우리가 김치만 있으면 모든 음식은 다 입맛에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김치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만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종 세트를. 배추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같이 한식파를 위해서 15명의 한식 셰프님은 팀을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롯데호텔, 조선호텔, 워커호텔인데 요즘에는 거의 청와대 수석 셰프였던 그 셰프님이 팀을 모시고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한창 못 가던 이제 여행을 다시 재개가 되면서 크로아티아를 갔는데요. 여러분, 크로아티아 너무 좋잖아요. 크로아티아는 이렇게 직항이 없대요. 근데 우린 전 세계니까 역사상 최초로 크로아티아를 직항으로 갑니다. 우리는요, 급이 달라요. 그런데 지중해 음식 너무 좋은 거 알겠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저녁 계속 지중해 음식 드셔보세요. 도미 너무 좋죠? 도미가 뒤집었다 앉혔다 해서 기름 계속 올리브 오일하고 하는데요. 와, 이거 계속 먹으면 아무리 좋아도 지중해로 가도 이게 좀 약간 질리는데, 여러분, 지중해 음식은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개운하고 맛있어요.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갈 여행지가 이렇게 2군데가 있고, 가운데는 뭐냐면요, 곧 5월이 되면 여기 있는 이제 우리 많은 리더님과 함께 저희가 지중해 크루즈를 가요. 나 너무 5월이 빨리 기다려집니다. 그 저거가요,
이렇게 초대합니다 하고 이렇게 초대장 같이 왔는데요. 딱 펼치면 입체적으로 배가 윙 하고 가는 저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상되게 가는 포르토, 자 그 다음에 또 케언즈를 갑니다. 기대가 너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요 부자 하면은 돈만 생각했어요. 그 단어만 떠올랐는데 아메 안에서 여기서 제가 배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진정한 부자라고. 자 그래서 일단 이 머니 리치가 저한테는 어떻게 이제 머니 리치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냐면 제 친구들은 희한하게 너무 잘 사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저희 아빠가 법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가정집이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 여러분 서울에서 고등학교가 좀 재벌집 애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너무 재벌집 친구들이 희한하게 제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다가 제가 우리 집에 와보면 어린 나이에도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야 정연아 이제 너네 집 놀러 가자 그러면 제가 항상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항상 핑계를 댔던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아메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딱 깨달았어. 어머, 내가 이제는 저희 집 오세요, 저희 집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정연아 너희 집 가자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오세요. 저희 집에 흑석동 살거든요. 흑석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한 번도 컨셉이 겹치지 않게 15년 이상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문턱이 다른다는 얘기 있죠? 정말 저희 집 문턱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대돼서 오시고 그 다음에 와서 힐링이 되고 간다는 그 말씀을 듣는 제가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임리치.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13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는 저는 남매인데 남동생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가 너 이러다 엄마 돌아가실 때나 나오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메한 지 2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는 안식년.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제 동생이 사는 LA에 한 달 살이 하러 갑니다. 여러분 시간의 자유가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자 가는데 제가요 또 좋은 게 또 있었잖아요. 저희 신랑한테 여보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래서 이번 애들이 어디? 미국에. 그래서 미국? 그래서 언제? 내일 모레. 언제 와? 그래서 다 봐서. 저는 주도적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에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아메이로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도 이렇게 편안하게 모셔서 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3년 만에 아들을 대면식을 합니다. 매일 영상통화는 하지만 13년 만에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마중 나온 아들을 엄마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하는데 제가 뒤에서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고요. 저는 미국에 가서 딱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갔어요.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과 엄마한테 집중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많은 리더님한테 배운 요리와 또 그 배운 요리를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저희 엄마와 제 동생과 교회 식구분들한테 대접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아메이 퀸 세트를 냄비 세트를 새로 다 삽니다. 우리 아들한테 기증하려고 아들이다 내 동생한테 기증하려고 그래서 새로 다 해서 요리집 딱 들고 가서 그리고 엄마한테 내 동생한테 또 교회 식구분들 저 혼자 교회 식구분들을 15지 요리를 제가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쫙 해가지고요 다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도 엄마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엄마가 고운하게 낮잠을 주무시는 모습 사진이고요. 그러고 한 달이 갔는데 여러분 한 달이 너무 금방 가요. 그래서 제가 어땠을까요? 다시 일본 리더님한테 통보를 합니다. 좀 더 있어야 되겠어. 그럼 언제 오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봐서. 그래가지고 제가 미루다가 보름을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드디어 가야 될 때가 돼서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아들아 엄마 간다 엄마 잘 가세요 하고 껴안는데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마루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당시 87살 엄마가 47살 아들하고 52살 딸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자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한국에 왔고 3년 후에 이제 저희 엄마는 천국에 가십니다. 그냥 바쁘다고 그냥 대충 찾아뵙지 못했던 제가 만약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전 진짜 지금도 한쪽 구석에 너무 아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한 달 반 있었던 이 시간을 갖고 저는 계속 이렇게 위로가 받는 아주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프렌드 리치, 저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 야, 너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친구 잃어. 저도 솔직히 얼마 되지 않는 친구 잃을까봐 조금 두렵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코로나, 우리 생각지도 못한 정말 전 세계 역병이 돈 거잖아요. 그에 맞는 크리스마스는 너무 조금 우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산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조그맣게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서 각 집을 내가 산타가 돼서 방문을 합니다. 24, 25 저녁에 막 도는데요. 리스트를 딱 했는데 너무 갈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안성까지 잘랐어요. 제주도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요거 이제 복장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 그룹의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신데 정말 평범한 우리가 아메이라는 이 시스템을 믿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는요 서로 시기 질투가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응원을 하면서 각자 다 저렇게 다이아몬드가 돼서 축하해주는 이런 멋진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저한테는 귀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남매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제 동생은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금세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 제자분이 저 혼자 장례를 치를 걸 생각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있어주면서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연아, 너 진짜 잘 살았구나. 근데 저한테는 어떤 게 들렸냐면요. 정연아, 네가 선택한 아메이가 정말 옳았구나 라고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저한테는 웬만한 원칙적보다 더 귀한 저의 정말 든든한 방주 같은 정말 귀한 친구고 동지고 그 다음에 전우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요 아메에서 얘기하는 3가지 부자 이걸 어렴풋게 제가 조금씩 야무지게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제가 부자가 됐어요. 어떤 부자? 머슬 부자. 와. 네, 제가요 그렇게 김일두 리더님께서 자 운동합시다. 운동해서 좋은 거 아는 사람 그럼 얼마든지 좋은 거죠.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운동해라 해도 그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안 됐었는지. 근데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와 살이 희한하게 쪄되면서 몸이 이렇게 도라에몽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분명히 안 먹었는데 안 빠져. 안 빠져. 그리고 자꾸 몸이 원기둥이 돼. 그러면 이렇게 근육이 점점 빠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진짜 운동해야지. 왜냐면 제가 김윤두 리더님 허벅다리를 보면서 와 말근육이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탈 때 너무 섹시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진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돼도 난 진짜 저렇게 건강하게 난 저렇게 건강한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저 가운데 사진 뭔지 아세요? 작년이에요. 작년에 80세 최고령 마라톤 완주한 분한테 준 상.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1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도 저렇게 가고 싶어요. 저렇게 되고 싶고 그리고 한 손에 저렇게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저는 저한테도 또 울림이 있습니다. 저거를 들고 열심히 아마 기도하면서 뛰셨을 거고 또 뛰시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뛰셨다는 얘기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암에서 배운 게 있죠. 목표를 잡아야 된다.
뭔가 하려고 하면 목표를 잡아라.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합니다. 정말 몸매 좋은 젊은 친구들이 찍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두도 못 냈던 바디 프로필. 58세 김정현이 바프 찍기에 도전을 합니다. 와, 진짜 100일 프로젝트로요. 100일 프로젝트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 있죠, 빨간 바지. 저 빨간 바지 입는 날이 첫 운동하는 시작이었어요. 저 표정을 보세요. 제가 보면은 한 1000kg 그 무게 치는 것 같이 보이고요. 아무것도 없고 빈 거예요. 빈 건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센터에서 제일 시끄러워요. 어떻게 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지. 그리고 저희 이 PT 선생님이 저한테 별명을 줘줬어요. 고라니라고. 여러분, 고라니가 이제 새끼가 갓 태어나면 애가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다리가 한 채가 부시면서 제가 정말 저걸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는데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갑니다.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100일이 딱 되죠. 그래서 100일에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우와. 자,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성난 등 근육을 만들고 싶었어요. 와. 근데 너무 웃긴 게 저희 이기범 리더님이 저 운동하러 나갈 때 뭐 제가 언제까지 하나보다 하는 그런 것 같았어요. 모르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다가 제가 딱 이 사진에 가족분이 딱 올리니까요. 갑자기 저걸 다운받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래서 본사 직원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보여줬냐면 너무 장례식장에서. 그래가지고 저 있잖아요. 본사 직원분들이 장례식장에서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우르르 오시더니 아니 리더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리더님 왜 등에 이렇게 자갈을 깔았어요? 그러고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기본 리더님한테 봤어요 사진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성난 등 근육을 만들고 싶었는데 왜 성난 등 근육을 만들고 싶으냐 이 사진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기본 리더님은요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이 사진 나오면 피해요. 아니 내 등짝인데 그렇게 이 사진 내는 걸 싫어해요. 어저께도 그냥 빼라. 된 걸 보여주면 되지 빼라.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저의 비포 100일 전 불과 100일 전 저의 비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맞습니다. 저희 파트너 리더님이 아니 저 등을 어떻게 저렇게 감추고 저도 제 등짝이 저 지경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거라 확신을 해요. 여러분 앞하고 뒤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저걸 보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일이면 돼요. 100일이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굿모닝 있죠? 저 굿모닝을 저 아침마다 나가서 우리 미네랄이 풍부한 이스프링 정수기 물에 그 다음에 우리 프로틴과 유산균 타고 그 다음에 저는 가가지고 또 우리 아미노 있죠? 아미노 같이 더 타서 막 마셨어요. 정말 이 굿모닝이요 여러분 매일매일 다 하시죠?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무게 치는 게 확실히 달라요. 저는 제 등짝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거 있잖아요. 와 스스로가 와 내가 목표한 거를 해낸데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 내가 한번 되니까 와 증명하는 내 삶이 돼서 내가 너무 스스로 자랑스럽고 기특한 거예요. 에너지가 확 바뀌더라고요. 왜 김현주 리더님이 운동해야 돼 하는 얘기를 인지 알겠어요. 정말 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운동하세요. 에너지가 달라요. 그리고요 와 삶이 완전 바뀌고 모든 게 난 다 할 수 있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파트너 리더님한테 알려드렸어요. 우리 같이 하자. 굿모닝 하면서 우리 같이 운동하자. 그래서 우리 바프도 찍자 해가지고 우리 1기가 10명이 모였습니다. 그
그래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만들었어요. 스스로를 신뢰를 한다. 내가 나라서 참 좋습니다. 이거 들고 10명이 우리 같이 밥풀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2기 때는요. 제 등짝의 변화를 보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67명이 모였습니다. 와. 67명이 모여서 같이 굿모닝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매일 식생활 우리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원하시는 분은 또 밥풀을 찍었습니다. 같이 근데 너무 많아서 발씩 했는데 일단 이제 조거 한 장만 했는데 저건 2기 때 이렇게 해서 찍었고 근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저요 이제 진짜 내 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 몸을 살피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아메이에서 근육부자까지 돼서 너무 좋은데 다음부터는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되고 싶은 부자 이거를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습니다. 컴패션 리치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김유주 리더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자, 야 이제 아메이 통해서 돈 벌었다고 집 샀다고 집 바꿨다고 차 바꿨다고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 아주 구질구질해.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눔을 했냐 이걸 얘기해. 이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항상 때려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진짜 김유주 리더님 모르실 텐데 제가 가양 아메이 매장에 이렇게 유턴을 해요. 유턴해서 가양 이렇게 하는데 유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김유주 리더님이 가양역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올라오시는데 거기서 그때 만만천천 여러분 이제 아시긴 아시겠지만 이제 빨간 마우라를 누르시면서 만만천천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새긴 마우라를 누르시고 씩씩하게 가양역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는 벤츠를 타고 벤츠 안에서 히터를 틀면서 밍크를 입고 있었어요. 와 근데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와, 나보다 더 큰 핀이고 나보다 훨씬 더 부자이신 분이 전철을 타고 올라오시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러면서 김윤택 리더님 하신 말씀이 더 저한테 와닿았고요. 어느 날 전화 옵니다. 자 우리 필리핀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자 필리핀 저 처음에 그렇게 하면 좋지. 그래서 그래 가자 했는데 왜냐면 아메가 버릇을 잘못 들였어요. 맨날 수석단을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다이아몬드 되면은 비즈니스 타고 수석단을 되면 못 타요? 퍼스트 클래스 타죠. 진짜 꼴값지 않게 퍼스트 클래스를 계속 타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 비전 트릭 하는데 이코노미 타잖아요. 허리가 생각만 해도 허리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김윤주 리더님께서 가자 하는데요. 진짜 이제 갔는데 저 가서 그래 그냥 나보다 잘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게 사는지를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여러분 저기 가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저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 왼쪽이죠. 왼쪽에 맨 여기는 김윤도 오일님 댁이에요. 2층에 아예 Confession is our mission 이렇게 아예 판이 돼 있어서 아예 전 세계 지도가 있고 아이들이 막 사진이 있어요. 예전에 김윤태 대표 그 얘기 말씀하셨어요. 야 다단계 중에 미션 있는 다단계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정말 우리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자 해서 필리핀을 갔더니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아메리카 통해서 여행지를 다 그렇게 다녀봤어도 제가 이렇게 4박 5일 동안 눈에 그렁그렁하면서 그 벅찬 마음을 감당할 수 없게 돌아다닌 적은 처음이었어요. 왜 눈에 그렁그렁한 거예요? 얘네들이 불쌍해서? 아니요.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은 나였구나. 상황이 어려워서 가난한 게 아니라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 소유했던 내가 너무너무 반성이 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배워서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또 저는 인생의 멘토가 2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분을 여러분한테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정말 진짜 나 잘 살고 싶다. 나 진짜 돈 많이 벌고 싶다.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걸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비전 트립을 갖고. 그러면서 진짜 인생을 같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멘토를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김영숙 교수님 아시죠? 그 당시에는 100이세였어요. 지금 몇 세요? 104세세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성공하는 삶이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이다. 100세를 살아보니 얻게 된 중요한 깨달음이 있더라. 자, 과거의 삶은 내꺼 소유의 삶이었다면 자, 지금은 쓰고 베풀고 봉사하기 위한 삶으로 살고 있다. 나눔과 베품이 목적이 되는 삶, 그게 진짜 성공하는 삶이다. 그리고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고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삶이다. 자, 그 다음에 지키려 할수록 남는 것은 부끄러운 뿐이다. 성공한 인생이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는 보람과 가치를 아는 삶이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베푼 사람은 남아서 역사의 공간을 채워준다.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의 뜻을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인생의 행복한 의미이다. 너무너무 와닿아요. 제가 김효태 리더님을 통해서 이런 비전 트립을 가면서 이게 더 이 말이 맞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었고요. 제가 인생의 멘토가 두 분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김효수 교수님과 정말 제 인생에 등대가 돼주시고 올바른 길을 비춰주는 분이 있다는 걸 저한테는 너무 보이고 여러분한테도 보이게요. 어른이 어른다워지는 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어른을 저는 만났어요. 제가 하는 일에.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윤주 리더님, 많이 벌고 많이 기부하자 하시죠. 그래서 매일경제 얘기 나왔더라고요. 이 기사가 집까지 내놨어요. 기부한 김윤주 씨, 유니세프 아너스 클럽 회원 한남동 자택 사후 기부 약정 등 지금까지 약 60억 원 사회 환원, 한 명이 1억을 기부하는 것보다 10,000명이 10,000원씩 내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나에게 어른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몸소 실천을 하시는 우리 김윤주 리더님, 저 진짜 보는 앞에서 좀 민망하지만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하고요. 근데 우리 아베 창업자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이다. 다 공통적인 거예요. 다 공통적인 거. 다 내 거 소유에 되는 삶은 결국은 부끄러움만 남는다는 김효숙 교수님의 말하고 다 일맥상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메이 제품 이제 이렇게 전달 받거나 내가 이제 주문을 하면 박스가 오죠. 박스에 저런 문구가 써 있어요. 헬핑 피플, 리블베런, 헬시얼라이스. 이거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아메이 본질을 알고 나서부터 이 박스의 문구를 보는데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 박스에 그냥 하는 얘기 영어가 아니에요. 그냥 알파벳 숫자가 아니라 진짜 맞아요. 정말 더 건강하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분한테 이렇게 아메이를 정보를 전달했고, 그래서 이분이 나를 신뢰하고 제품을 쓰면서 더 건강해지는, 내가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제품을 쓰는구나. 여러분 치약 하나만 쓰더라도요,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 회사, 제가 거길 가봤더니요, 이 커다란 이 병 앞에 뭐가 돼 있냐면요, 한쪽에요, 여러분들이 치약 하나라도 쓰면요 매출액이 올라가잖아요. 매출액이 오른 만큼 아이들을 도와주는 온도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필품이 여러분한테도 소득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제품이 많은 전 세계 아이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박스가 그 박스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그냥 예전에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급급하게 살다 보니까 내 꿈이 퇴색되어 있나요? 어느 순간부터 내 꿈이 뭔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인생 딱 한 번이에요. 가슴이 벅차고 그것만 생각하면 꿈만 찡한 그 꿈을 여러분 꼭 찾으세요. 그 찾으셔서 여러분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귀한 꿈일수록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긴 밤을 울고 어떤 때는 웃으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피 흘린 저 꽃송이 수만큼 다 이루어지기를 저의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무언가가 남기고 가야 되는데 김효숙 교수님이 한 프로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마지막 묘비명에는 나는 고향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내 마지막 묘비는 어떤 걸 썼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 김정현,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평생 돕다가 여기에 행복하게 답니다. 저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내 삶에